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뉴스입니다. 전공의들이 진료를 거부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수술 등이 평소보다 절반을 밑돌면서 대학병원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수백억 원의 마이너스 대출 신청에다 무급 휴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공의 진료 거부 한 달. 부산대병원의 하루 적자는 10억 원에 달합니다. 비상 경영을 선포한 부산대병원은 일정한 금액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도록 600억 원 규모의 마이너스 대출을 이번 주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병원 유보금으로 100억 원이 넘는 손실액을 겨우 막아왔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적자가 계속되자 대학병원들은 긴급 경영 체제를 선언하고 무급 휴가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주부터 의사를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 신청을 받고 있는 동아대병원. 현재까지 150여 명이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료에 전혀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무급 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력이 제일 많은 간호직종에서 신청자가 많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두 곳도 무급 휴가를 실시해 적자폭 줄이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국립대병원과 내일 간담회를 열어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애로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입니다.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동아대병원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면허 정지나 집단 유급 등 전공의와 학생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사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도 교수 400여 명의 사직 동참 여부와 의대생 증원에 대해 내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최근 통합에서 연합대학으로 방향을 틀었던 부경대와 한국해양대가 다시 통합으로 가닥을 잡고 글로컬 대학 지정 신청에 나섭니다. 연합대학으로는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받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경대학교가 오는 22일 글로컬 대학 사업 신청 마감을 앞두고 한국해양대와 통합을 전제로 사업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임 해양대 총장이 취임하고 연합대학으로 방향을 튼 지 14일 만입니다. 사실상 사립대 간 구조조정 모델인 연합대학을 국립대인 두 대학이 추진하면서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대학을 추진하기에는 현행 제도와 규정상으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통합대학으로 글로컬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해양수산 특성화를 더 강화시키고 부경대와 한국해양대는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의 신청에 최종 지정되면 이르면 내년쯤 가칭 해양수산 첨단 특성화 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을 먼저 설립합니다. 통합대학은 2028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입학 정원의 한 40% 정도가 해양과 관련된 전공으로 학생이 모집될 테고 60% 정도가 해양과 융합을 할 수 있는 전공들로 모집이 될 겁니다. 부산 외국어대와 경성대도 글로벌 특화 캠퍼스 구축을 내걸고 연합대학으로 글로컬 대학 공모에 나섭니다. 또 동아대와 동서대 등 지역 사립대들도 연합대학 추진을 위한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지원금에 따른 교육 경쟁력 격차 확대로 대학 구조가 글로컬대와 비글로컬대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컬 대학 신청을 앞두고 지역 대학들의 막판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KBS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부산 후보들의 정책과 이행 방안을 따져보는 기획보도 공약 맞수K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현역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는 사상구입니다. 여야 후보가 노후화된 사상공단 재생과 교육 여건 개선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한때 부산 경제를 이끈 사상공단. 제조업 경쟁력 악화로 쇠락하는 이곳을 여야 후보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는 사상공단을 지방공단으로 지정해 전략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을 IT 산업, 항공 등 맞춤형 산업이 들어서는 곳으로 나누고
공동주택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상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동주택도 만들고 해서 사상공단에서 살면서 제대로 된 공장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는 사상공단을 국제 업무지구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 규모의 컨벤션 시설인 제2백스코 건립과 지하 고속도로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광역교통망 그리고 이 첨단 산업 인프라 이 컨벤션 시설까지 이 국제 업무 지구로 제가 만드는 게 꿈입니다. 문제는 사업성과 예산 확보. 배재정 후보는 지방공단이 되면 사업비의 2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며 당선 이후 전략기획단을 구성해 재원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대식 후보는 사상공단 일대에서 추진할 공약에 약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시비와 민자 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열악한 교육 여건에 대해 두 후보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배재정 후보는 고품질의 교사 직무 연수와 대입과 생활기록부 전문 교사 배치 등을, 김대식 후보는 자유로운 공립고 건립과 지역 내 전체 학교 전면 개보수 등을 제시했습니다. 기초부터 강한 그런 사상을 만들어야 이 교육 문제에서부터 우리 주민들께서 불안함을 해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육 때문에 사상으로 이사 오겠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만들어보고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되면 만들 법으로 배 후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지원법을, 김 후보는 기업 채용 때 지역인재 할당제 확충법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에 있는 선불형 동백패스가 오늘 출시됐습니다. 부산시는 후불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와 외국인 등도 선불형 동백패스에 교통요금을 미리 충전한 뒤 매달 4만 5천 원을 초과 사용하면 동백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청소년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선불형 동백패스는 동백전 앱과 부산은행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르노코리아가 오는 2028년까지 부산 공장에 1,180억 원을 투자해 최고급 신차 생산 수출 기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신차 가뭄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위기에 처한 르노코리아가 부산 공장의 기술 경쟁력을 발판 삼아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노준철 기자입니다. 내수 판매와 수출 모두 부진을 거듭 중인 르노코리아. 지난해 10만 4천여 대를 팔았는데 전년 대비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신차 부족 영향이 큽니다. 르노코리아가 부산 공장에서 만드는 승용차 종류는 단 3개. 이마저도 신차는 없습니다. 판매 실적이 나빠지자 생산 물량이 줄고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돼 한때 부산 공장 철수설까지 나돌았습니다. 르노코리아가 부산에서 재도약에 나섭니다. 부산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맺고 부산 공장에 설비 투자 1,180억 원과 신규 고용 200명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공장을 최고급 중형, 준대형차 분야 차세대 신차 생산 수출 기지로 만드는 이른바 오로라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If we succeed to do this, all together, it will be 1.5 trillion won invested until 2027, including ORA 1 and 2 projects. 오로라 프로젝트 신차는 올해 출시됩니다. 2020년 XM3 이후 4년 만입니다. 르노코리아는 오는 6월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중형 SUV를 처음 선보이고 이후 차세대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부산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공장의 고용 안정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The city government is working to establish an opportunity development zone on secondary battery and mobility in 강서 and 기장 district. 제대로 된 신차를 배정받지 못한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은 그간 일본 닛산 등 다른 완성차 업체의 하청 위탁 생산처라는 오명 속에 긴 침체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국내 5대 완성차 중 판매 꼴찌로 추락한 르노코리아가 절치부심, 대규모 투자와 신차 계획과 함께 부산 공장을 미래차 생산 기지로 점찍고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길러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부산시는 신규 골목상권 5곳과 기존 골목상권 15곳 등 20곳을 선정해 상권 한 곳당 3년간 총 7,500만 원의 상권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또 골목상권 상표화 전략을 수립하고 거점 매장과 상권 이야기를 발굴하는 한편 공동 판촉과 대학생 후원단을 통한 지원 사업도 펼칩니다. 대상은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이며 다음 달 3일까지 부산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막말 논란으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총선 후보 공천이 취소된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수영구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정치 생명을 걸고 결단했다며 잠시 당을 떠나지만 수영구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소속 출마 후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선 수영구 주민이 선택하면 민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0년 동안 간병하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12시 45분쯤 경남 양산시 물금읍의 자신의 집에서 장기 간병하던 아내를 살해하고 4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뇌경색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내를 10년 동안 돌보다 지난해 실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국비 4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산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45억 원을 따냈다며 앞으로 부산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기자재와 관광마이스 기업이 인재를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200만 원을, 해양바이오와 수소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에 최대 1,95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